3월 4일에서 3월 10일 둘째 주 우리 서명대 애국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팀이 성심병원과 천호 이마트에서 이틀 동안 하셨습니다. 강서구 팀 하곡역 6번 출구에서 하셨고요. 곰돌이 부부팀이 자양사거리에서 이틀간 해주셨습니다. 관악금천 동작구팀이 관악구 미림여고와 숭실대 앞에서 이틀간 해주셨고요. 광진구팀이 강변역 동서울터미널에서 이틀간 하셨습니다. 서대문구팀이 홍제사거리, 성동구팀이 성동경찰서 앞, 송파구팀이 방위역에서 해주셨습니다. 서울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시당 부산역팀이 부산역에서 이틀간 하셨습니다. 부산시당 팀이 기장 국포시장에서 해주셨고요. 이틀간 대구팀이 서구정류장 내거리에서 하셨습니다. 인천시당팀이 부평구 삼산동과 부평시장역에서 해주셨습니다. 울산시당팀이 남구 롯데호텔 앞에서, 전라도 광주팀이 광주에서 하셨습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 북부팀 의안동 연포 서명요원들이 덕정역에서 하셨습니다. 고양파주팀이 검천역, 광명시팀이 광명사거리, 부천시팀이 송내역, 성남시팀 성남모란시장, 수원시팀 지동시장, 시흥시팀 정왕역, 안양의왕시팀이 아름채 복지관에서 해주셨습니다. 강원도의 원주시팀이 강원도 원주북물시장에서 하셨습니다. 경북입니다. 영덕군팀 울진죽변항, 포항시팀 죽도시장, 김천시팀 평화시장에서 해주셨습니다. 경남 진주팀입니다. 진주팀에서 4일간에 걸쳐서 진주중앙시장 앞에서 해주셨습니다. 단체입니다. 나라지킴이 봉사단 건대입구 롯데 앞, 영등포팀과 강남 우파팀이 영등포광장, 진추모팀이 영등포역, 수호팀이 정량리역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서울역에서는 서울시당팀, 경기도 서명대팀, 진추모팀, 경산모팀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3월 9일과 3월 10일 이틀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죠. 3월 둘째 주 현황은 서명운동 명수가 11,076명을 해주셨고요. 이 중에 일반 당원 1,904명, 책임당원 325명, 토탈 2,229명이 입당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대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00만 당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정의당보다도 많은 국회의원 숫자, 연말까지 교섭단체 완성, 다음 총선 전 30에서 40석의 의석, 이 목표를 우리는 지킬 겁니다. 우리 애국동지들께서 이러한 대한민국 애국당이 자립에서 자강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립은 했는데, 자생도 했는데 자강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 자생 그 이후에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30만 집회를 할 수 있는 자강의 정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직도 보수를 얘기하면서도 지금 체제전쟁, 역사전쟁을 하고 있는데 연동제하고 내각제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되는지도 모르는 저 자유한국당을 바라기식으로 바라고 있는 국민들을 깨치고 우파다 우파 정당을 만들어
그들에게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총선에서 제1당, 제1야당,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방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좌파 반미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각제를 들고 나오는 철없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정말로 한심합니다. 지금은 내각제를 들고 나올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은 체제전쟁, 역사전쟁이 한복판에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지면은 연방제, 내각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전부 다가 사회주의화 돼버리면 그 내각제, 연방제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현실 상황 인식이 이렇게도 부족하냐? 그들이 웰빙으로 그냥 이름 있는 사람 대표 세우면은 보수들이 표가 갈 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표갈 데 없는 거 우리가 다 가져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공산화 단계가 들어가고 사회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런 보수 사람들을 믿고 그게 자유한국당의 한계라는 거. 그 안에 자유한국당 안에 탄핵 찬반 세력이 있고 내각제 세력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스스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은 모든 서명팀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서명들을 해야 됩니다. 충청권 일정이 이번 금요일 다음 목금으로 잡혔습니다만 제가 14, 15일 날은 행정안전위에 중요한 의결사항들이 있고 업무보고 원래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라서 참석이 어려워서 그 다음 주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19, 20, 21, 22 4일간에 걸쳐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대전광역시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서명운동뿐만이 아니라 이 진실정의의 투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 그리고 좀 더 강해집시다. 그리고 앞으로 사무총장께서 사무 업무를 당무 업무를 다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저한테 면담해도 그 일이 다 사무총장님한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님하고 오늘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또 은혜가 그걸 다루고 있어요. 보니까 노란 리본 따는 사람들이 대한민국당 집회가 커지고 3.1절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또 나오니까 그것도 자발적으로 나오니까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제가 탄핵에 찬성했다 하는 거짓말을 하고 아직도 진중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무시해버리겠습니다. 법률팀에서는 그렇지만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당이고 당대표를 음해하는 것은 대한민국당을 음해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법률팀에서 빠른 법적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왜 말씀드리지만은 음해를 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얘기하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바로바로 법적 조치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는 만큼 저도
면에서 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면은 탄핵 사유가 한 1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이 사회주의 정책은 이것은 상권 분립을 대단히 훼손한 겁니다. 상권 분립은 헌법 정신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상권 분립을 훼손한다는 것은 탄핵 사유예요. 또 판사를 검사가 자기 정권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뭐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를 구속시켰다고 거기에 대한 보복성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상권 분립을 침탈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청와대하고 한마디에 전화 통화다라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들이 알아서 다 긴 거예요. 알아서 기어가지고 그냥 성창호를 빠진 명단 빠진 걸 다시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재인 씨가 급하긴 급했죠. 미국하고 미국 회담 하기 전에 통화해가지고 우리가 경협자금 모든 경협자금 책임지겠다. 이거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해본 상권 분립을 훼손해버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몇백조 되는 돈을 주겠다고 트럼프하고 약속을 합니까?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거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경협자금 몇백조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돈이 특히 한국 1년 전체 1년 예산의 반 정도가 되는 돈을 마음대로 약속을 하는 게 그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구멍가게 사장도 그래 하지 않은 거예요. 구멍가게 사장도 물어보잖아요. 이거 돈을 저 집에 좀 빌려줘야 되는데 이거 빌려줘도 되냐 안 되냐. 그 직원한테도 물어보고 가족들한테도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대단한 이거는 상권 분립 훼손의 문제인데 언론이 조용합니다. 오늘 유튜브 선생님들 말하셨는데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홍보팀이나 사무총장님들 잘 보세요. 3월 1일 날 그 집회에 인원을 600명이 왔다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들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좌파신문이라고? 그냥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좌파들은 만약에 보수신문이 그렇게 싫었다. 총공격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조용합니까? 100만이 왔는데 600명 왔다고 실던 기자가 그 정신 나간 기자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 제소를 하든 그 기자 전화번호를 내가지고 폭탄을 때리단 말이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론 기자들이 그렇게 제2, 제3, 제4의 손석희를 만들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자, 대한애국당이 그러면 되겠냐고. 어떻게 가만히 그런 기사가 버젓하게 돌아다니고 많이 써가지고 2,000명 왔다고? 그런 기자들은요, 명단을 뽑아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그 기자들 언론 중재에게 넘기고 대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넘어가시면요, 대한애국당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안 실는 건 모르는데 몇십만 명이 와서 100만 명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번에 대한애국당 집회에 한 35만 명 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600명 기사가 나왔는데도 조용하게 있습니까? 우리 외국 국민들이 그런 거 보시면은 바로 민원실로 보내주세요. 그 기자 이름, 날짜, 기자 이름까지 해서 보내주세요. 이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마녀 사냥했던 패널들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패널들 용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지금 말 못하지 않습니까? 패널들 함부로 말합니까? 요새 못하잖아요. 법적 조치 당할까봐 겁내는 거잖아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싣고 있는 건 기자의 양심도 그건 기자의 대우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자 찾아내서 언론 중재에 고발하고 법적 조치하고 그 다음에 그 기자 이름하고 전화번호 공개하십시오.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좀 보여주는 대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청년들에 대해서 물론 뭐 저는 우리가 1인 원내 정당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은 결국 이제 당세는 커지게 되고 당세가 커지는 만큼 우리 애국당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지금 소위 말하는 반문연대 세력들 또 우리 대한애국당의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세력들 뭐 있는가 봐요. 대한애국당이 자꾸 커지면은 배가 아픈 사람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거 저는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 이제는 어제 홍문종 의원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두 사람한테만 메시지를 줬다. 그게 홍문종 의원이고 조원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확인을 그분이 하셨어요. 자 이제 태극기도 명확하게 갈라야 된다. 그게 뭐냐? 많은 태극기를 드는 세력이 있는데 김무성 대통령 만들자 하는 세력도 태극기를 들어요. 정광훈 목사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김무성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21대 불출마를 했는데 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대통령 나가려고 그렇게 불출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나가는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 한번 나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로세로에 잘 얘기해놨더라고. 그런데 자, 그 세력들도 태극기를 들어요. 또 한 세력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을 덮어놓고 반문연대로 해가지고 누구라도 반문연대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만 몰아내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감옥에 있던 이신강님부터 그거는 이제 거론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세력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어제 형태만 보세요. 자유한국당 내각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이 세다고 또 개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 판이 어떤 판인지를 모르고 그냥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가 국회의원 20명만 있으면 자유한국당 저렇게 하겠어요? 예? 국민들이 지지를 몇 프로 지지하겠어요? 5%도 내가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태극기도 다 같은 태극기가 아니에요. 연대하다 태극기 연대하다 좋은데 아니 김무성 대통령 만들겠다 하는 태극기하고 어떻게 연대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반문연대만 하자 하는 세력들하고 어떻게 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대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세력을 많이 모아라. 그리고 절대로
역사는 정의의 편이지 불의의 편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 진실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편이다. 대한민국의 70년 역사에서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역사 아닙니까? 그것이 우파의 역사잖아요. 그럼 우파는 그 우파의 가치 역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큰 흐름이에요. 한번 보수정당은 끝났다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뭐 미친놈 혼자서 나와서 무슨 저런 소리야. 제가 말하는 건요, 보수정당의 가치가 무너졌다.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 보수정당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자기 정치만 하겠다는 세력들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부분은 분명한 우리들의 길을 신념을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